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빗방울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담은 쇠구슬처럼 아스팔트를 두드렸다. 정희는 우산을 꽉 움켜쥔 채 카페 앞에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이 묘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20년. 그녀와 채영이 함께 온 시간이었다. 대학 신입생 때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가 어제 같았다. 결혼식 때 서로의 부케를 받으며 우리 평생 친구하자고 약속했던 그 순간도 생생했다. 하지만 오늘 정희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전화기 속 채영의 목소리가 달랐다. 정희야, 나 좀 만나줄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 한마디에 담긴 절박함이 정희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평소 밝고 당찬 친구가 그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뭔가 심상치 않았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카페 문을 열었다. 종이 경쾌하게 울렸지만 그 소리마저 어딘가 슬프게 들렸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정희는 그것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한 여자에게로 향했다. 정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채영이었지만 채영이 아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채영의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대학 시절 캠퍼스의 꽃이라 불리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은 병색으로 가득했고 한때 생기 넘치던 피부는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회백색으로 변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눈이었다. 채영의 눈 밑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몇 달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혹은 영혼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다. 정희가 아는 반짝이던 그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공허함과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채영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재빨리 친구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채영의 손을 보는 순간 정희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추위에 떠는 것처럼 혹은 깊은 공포에 사로잡힌 것처럼. 정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채영이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이 정희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채영아, 대체 무슨 일이야? 정희가 친구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다. 뼈만 남은 것처럼 가늘었고 피부 아래로 혈관이 푸르스름하게 비쳐 보였다. 너 많이 아픈 거 아니야? 병원은 갔어? 채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카페 안을 헤매다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다시 정희에게로 돌아왔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말을 하려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 정희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채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는 순간 친구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그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다. 눈물이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이 점차 오열로 변해갔다. 채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어깨는 점점 더 크게 들썩였고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정희야. 채영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다. 나 정말 미치겠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정희는 주변을 힐끗 살폈다. 다행히 카페 안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녀는 채영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친구를 꼭 안아주었다.
채영의 몸이 얼마나 말랐는지 뼈가 느껴졌다. 한때 건강하고 활기찼던 친구가 이렇게 앙상해져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정희가 채영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채영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마스카라가 번져 얼굴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다.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아 잔이 덜컹거렸다. 남편 때문이야. 채영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도연이가 날 너무 괴롭혀. 정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도연, 채영의 남편,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남자. 결혼식 때 채영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이 괴롭힌다고? 폭력을 쓰는 거야? 정희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채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때리진 않아. 그게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정희는 귀를 기울여야 했다. 밤에, 매일 밤마다 날 원해. 거절할 수가 없어. 정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의 문제가 아니었다. 거절하면 채영의 목소리가 공포로 가득 찼다. 그 사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무섭게 날 쳐다봐. 마치 내가 의무를 저버린 것처럼. 마치 내가 나쁜 아내인 것처럼. 채영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손을 꽉 쥐어 떨림을 멈추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채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죽을 것 같아. 정희야, 나는 이제 그게 너무 무서워. 잠들기가 두려워. 밤이 오는 게 무서워. 집에 가는 게 무서워. 정희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결혼 생활에서의 단순한 불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채영아, 그건.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건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야. 너도 거부할 권리가 있어. 부부라고 해도. 알아. 채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가 곧 주변을 의식하고는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나도 알아. 머리로는 알아. 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그 사람 앞에 서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해. 마치 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 채영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사랑이 아니야, 정희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욕망이야. 나는 그 사람한테 여자가 아니라 물건 같아. 그냥 필요를 채우는 도구 같아.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친구를 다시 꽉 안아주었다. 채영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 채영이 정희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일주일에 3kg가 빠졌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 밤에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다가오는 게 느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어.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 정희는 이제야 친구의 처참한 외모가 이해됐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었다. 채영은 말 그대로 소진되고 있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상담은 받아봤어? 아니면 이혼을?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채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상담? 그 사람이 절대 안 가려고 할 거야.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혼은?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생각은 했어. 매일 생각해. 하지만 쉽지 않아. 재산 문제도 있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너 건강이 가장 중요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채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다. 알아, 알아. 하지만 정희야, 솔직히 말하면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나는 지금 너무 지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생각할 힘도 없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하늘도 채영의 아픔을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정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20년을 알아온 친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고통을 주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정희야. 채영이 정희의 손을 꽉 잡았다. 오늘 만나줘서 고마워. 이 얘기를 누구한테도 못했거든. 부모님한테도 다른 친구들한테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정희가 친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잘못은 내가 아니라 도연 씨에게 있어. 채영아, 제발 전문가 상담이라도 받아봐.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채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카페 안은 점점 어두워졌다. 정희는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빗속을 걸으면서도 채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매일 밤마다 날 원해. 욕망이야. 여자가 아니라 물건 같아. 정희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남편과의 관계. 그것은 평범했다. 너무 평범해서 때로는 지루했다. 열정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다. 그저 무난하게 담담하게 흘러가는 일상이었다. 그런데 채영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평범함이 새롭게 느껴졌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과 멀어진 것은 아닐까? 우리 부부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함께 사는 것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왔어? 많이 늦었네.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는 것도 아닌 그저 일상적인 인사였다. 응, 친구 만나느라.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정희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채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창백한 얼굴, 공포에 질린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그 고통을 주는 남자. 도연. 정희는 도연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채영의 결혼식, 그리고 몇 번의 모임에서. 그는 언제나 친절하고 예의 바른 남자로 보였다. 잘생긴 외모에 좋은 직장, 매너까지 갖춘 이상적인 남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이런 모습이 숨어 있었다니. 정희는 소름이 돋았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날 밤 정희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자신의 평범한 결혼 생활, 친구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그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있을 것 같았다. 결혼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부부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앞으로 정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희는 몰랐다. 이것이 단순히 친구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비오는 날의 재회가 그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씻어낼 수 없는 무언가를 예고하듯 멈추지 않는 빗줄기가 어둠 속을 가르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희는 그동안 채영에게 매일 안부 문자를 보냈다. 오늘은 좀 어때? 밥은 먹었어? 하지만 답장은 언제나 짧았다. 응, 괜찮아. 그 짧은 문장 뒤에 숨겨진 고통을 정희는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아침 정희는 약국에 들렀다. 체형을 위한 종합 비타민과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샀다. 쇼핑백을 들고 나오면서 정희는 생각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 채영의 집은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 크림색 외벽, 예쁜 현관문.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집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이제 알았다. 그 아름다운 외관 뒤에 어떤 고통이 숨어 있는지. 정희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응답이 없었다. 집에 없나? 정희가 다시 한번 누르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그리고 정희는 얼어붙었다. 문을 연 사람은 채영이 아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서 있었다.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모습이 묘하게 남성적이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살짝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방금 샤워를 한 것 같았다. 도연이었다. 안녕하세요, 정희 씨. 그의 목소리가 정희의 귀에 꽂혔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라디오 DJ 같은 음색이었다. 왜인지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아, 안녕하세요. 정희가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머리를 쓸어 넘겼다. 내가 왜 이러지?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놀랐다. 채영이 있나요? 정희가 어색하게 물었다. 쇼핑백을 들고 있는 손이 왠지 땀에 젖는 것 같았다. 아내가 산악회 모임에 갔어요. 도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정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매력적이었다. 지금 집에 없어요. 들어오시죠. 정희는 망설였다. 친구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 더군다나 혼자 있는 남편과 단둘이? 하지만 거절하면 더 이상할 것 같았다. 그리고 솔직히 호기심도 있었다. 채영을 그토록 괴롭힌다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네, 잠깐만요. 정희는 현관에 들어섰다.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했다. 거실은 모던한 가구로 꾸며져 있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묘하게 차가운 느낌이었다. 마치 전시장 같았다. 사람 사는 집의 따뜻함보다는 완벽함이 느껴졌다. 소파에 앉으세요. 도연이 정중하게 말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 두고 갈게요. 정희가 쇼핑백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채영이를 위한 건가요? 도연이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영양제. 정희 씨가 참 좋은 친구네요. 그가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정희는 눈을 피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채영이가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여서요. 정희가 말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다. 많이 힘들어하던데. 혹시 아세요? 도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앉으세요, 정희 씨.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희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도연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웠다. 그에게서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다. 상쾌하면서도 남성적인 향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연이 정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요즘 아내가 저를 피해요. 정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채영의 고백이 떠올랐다. 매일 밤마다 날 원해. 하지만
지금 정희 앞에 앉아 있는 남자는 그런 괴물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받은 남편처럼 보였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침실도 따로 쓴 지 2달이 됐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친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중립을 지켜야 할까?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도연이 2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대화를 하려고 해도 피하고, 손을 잡으려고 해도 뿌리치고,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통이 담겨 있었다. 정희의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다. 이 남자는 정말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일까? 혹시 채영이가?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혜 씨한테 무슨 말 했나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채영의 비밀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것은 친구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희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부부 사이 일은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니까요. 그렇죠.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남들이 보기엔 우리가 완벽한 부부인 것 같죠? 좋은 집, 안정적인 직장,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외롭다. 그 단어가 정희의 가슴을 찔렀다. 왜냐하면 정희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요.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아내와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고.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다. 남편과 함께 있어도 느끼는 공허함. 대화는 하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답답함. 그것이 바로 정희가 느끼던 감정이었다. 저도. 정희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저도 비슷해요. 도연이 놀란 듯 정희를 쳐다보았다. 정말요? 정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말은 이미 입 밖으로 나왔고 도연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만 정희가 천천히 말했다. 정말 외로워요. 대화다운 대화도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아침에 다녀오세요. 저녁에 왔어요. 그게 전부예요. 도연의 눈빛이 변했다. 그 안에서 뭔가 불타오르는 것이 보였다. 이해받았다는 안도감? 동질감? 아니면 다른 무엇? 정희 씨도. 도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가끔은. 정희가 말을 이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거실에 묘한 공기가 흘렀다. 정적이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편안하지 않았다. 무언가 긴장감이 맴돌았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위험한 느낌. 저도요.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정희는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외로움이 가득했다. 채영이 말한 무서운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상처받고 외롭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한 남자의 눈빛만이 있었다. 정희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이건 아니다. 그녀는 일어서려고 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정희가 급히 말했다. 벌써요? 도연도 따라 일어섰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죠. 혼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요. 정희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거절의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자신의 외로움을 나누고 싶다는 간절함. 조금만요. 정희가 다시 앉으며 말했다.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정희의 가슴을 또다시 요동치게 만들었다.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도연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남자가 정말 채영을 괴롭히는 걸까? 아니면 채영이 오해하고 있는 걸까? 진실은 무엇일까? 도연이 차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정희 옆에 앉았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가까운 거리였다. 정희는 그의 존재감이 느껴졌다. 그의 체온이, 숨소리가. 정희 씨는 좋은 분이에요. 도연이 차를 건네며 말했다. 채영이가 정희 씨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다. 전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아니에요. 도연이 정희의 눈을 바라보았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돼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희는 차를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들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도연은 정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며 때로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갔다. 남편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도연에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지 못했다. 정희 씨와 이야기하니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눠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저도요. 정희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도 도연과의 대화가 좋았다는 것을,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좋았다는 것을. 정희가 집을 나설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정희는 뒤를 돌아보았다. 도연이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도연이 손을 흔들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정희도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도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눈빛이, 미소가, 모든 것이. 안 돼. 정희야, 정신 차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저 사람은 친구 남편이야. 절대 안 돼. 하지만 마음은 머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정희는 도연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시작인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정희의 마음속에 금지된 씨앗이 심어진 날이었다. 작고 위험한, 하지만 점점 자라나게 될 그 씨앗. 도연과의 만남 이후 정희의 일상은 미묘하게 변했다. 겉으로는 똑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만들고.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도연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빨래를 개면서도 그의 외로운 눈빛이 생각났다. 정희는 자신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 친구의 남편을 이렇게 자주 생각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신선한 야채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 씨? 정희의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도연이 서 있었다.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그는 평소보다 더 젊어 보였다. 캐주얼한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장 보시나 봐요. 도연이 화사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의 장바구니에는 라면 몇 개와 맥주 캔이 들어 있었다. 채영이가 오늘도 산악회 가서 저 혼자예요. 그러시구나. 정희가 어색하게 웃었다. 왜인지 얼굴이 뜨거워졌다. 혹시 시간 되시면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그냥 가기는 아쉬워서요. 정희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안 돼. 거절해야 해. 하지만 그녀의 입은 다르게 움직였다. 네, 좋아요. 계산을 마치고 두 사람은 슈퍼마켓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구석자리에 앉아 주문을 하고 두 사람은 마주 보았다. 지난번 방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냥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정희가 대답했다. 도연 씨는요? 저도 똑같죠. 뭐?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아지지 않고 집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고. 커피가 나왔다. 정희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정희 씨. 도연이 정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지난번 정희 씨와 이야기한 후로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 계속 생각났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때 느꼈거든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도 똑같았기 때문이다. 도연과의 대화 이후 그를 계속 생각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하면.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외로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다시 정희를 보았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결혼하고 나서 더 외로워졌어요. 저도. 정희가 입을 열었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뭔가 전기 같은 것이 흘렀다. 서로의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교감이었다. 남편과 같이 있어도. 정희가 천천히 말했다. 정말 외로워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사람이 있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눠도 진짜 대화가 아니에요. 밥 먹었어? 회사 어땠어? 그런 표면적인 대화만 있을 뿐이에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정확히 그래요. 함께 있어도 혼자고 대화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고. 가끔은. 정희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이게 사랑인가 싶어요. 그냥 습관인가 의무인가.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연이 탁자 위로 손을 뻗어 정희의 손을 살짝 잡았다. 정희는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좋았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도연이 말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게 부부인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건가? 정희는 도연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이 느낌이
왜 이렇게 좋은 걸까? 남편의 손을 잡을 때는 느껴본 적 없는 설렘이었다. 정희 씨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녀는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행복도 불행도 아닌 그저 무감각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정희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행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도연이 정희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저도요. 저도 똑같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카페 안의 다른 소음들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누군가,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나를 진짜로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거칠애가 아닌 진짜로. 저도요. 정희의 목소리도 떨렸다. 저도 누군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감정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정희 씨. 도연이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정희 씨는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 만났는데도 오랜 친구보다 더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위험하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저도요. 정희가 속삭였다. 도연 씨도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그들은 2시간 넘게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이미 다 식었지만 대화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도연은 자신의 직장 생활에 대해 말했다. 성공했지만 공허하다고, 돈은 벌지만 의미가 없다고. 정희는 자신의 일상에 대해 말했다. 반복되는 집안일이 때로는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가끔은 도망가고 싶어요. 정희가 고백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요. 도연이 공감했다. 가끔은 모든 걸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하지만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럴 수 없죠. 책임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죠. 도연도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더 답답한 것 같아요. 갇혀있는 느낌이랄까. 정희는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자신과 똑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갇혀있다는 느낌.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그 안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외로움. 정혜 씨와 이야기하면 도연이 말했다.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저도요. 정희가 미소 지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도연 씨와 이야기하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정희는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았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떠나기가 싫었다.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희가 아쉬움을 담아 말했다. 벌써요? 도연도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주황빛과 붉은빛이 섞인 하늘이 묘하게 아름다웠다. 정희 씨, 도연이 정희를 불렀다. 정희가 돌아보자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눠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저도요. 정희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렇게 우연히 말고 약속을 잡아서? 정희는 망설였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네. 정희가 대답했다. 좋아요.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정희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럼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도연이 말했다. 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헤어졌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향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볼이 발그레하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안 돼. 이러면 안 돼. 정희는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었을 때 정희는 그냥 장 보고 집에 있었어 라고 대답했다.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침대에 누워서도 정희는 잠들 수 없었다. 도연의 얼굴이, 목소리가, 그를 바라보던 순간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이 행복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정희와 도연 두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공통 분모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들은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달콤한 독이 퍼지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후 2주 동안 정희와 도연은 5번을 더 만났다. 만날 때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다. 대화는 더 깊어졌고 시선은 더 오래 머물렀고 우연히 닿는 손길은 더 자주 일어났다. 정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도연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운명의 금요일이 왔다. 정희야. 채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 이번 주말에 산악회에서 2박 3일 캠핑 가거든. 도연이 좀 챙겨줘. 혼자 있으면 라면만 먹고 그러거든. 정희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2박 3일. 채영이 없는 2박 3일. 응, 알았어. 정희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고마워, 정희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채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죄책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토요일 저녁 정희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삼계탕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과일까지 준비했다. 남편에게는 친구 남편이 혼자 있어서 음식 좀 가져다 줘야 해라고 말했다. 정희는 옷장 앞에 한참을 섰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결국 그녀는 심플한 원피스를 선택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다. 향수도 뿌렸다. 저녁 7시 정희는 도연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음식이 담긴 보온 가방이 들려 있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딩동. 문이 열렸다. 도연이 서 있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흰 셔츠에 단추 몇 개가 풀려 있었다. 소매도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져 있어서 탄탄한 팔뚝이 드러나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남성적이었다. 정희 씨.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고 허스키했다. 오셨군요. 네. 정희의 목소리도 떨렸다. 음식 좀 가져왔어요. 들어오세요. 도연이 문을 활짝 열었다. 정희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랐다.
거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조명이 어두웠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2병과 잔이 준비되어 있었다. 정전인가요? 정희가 물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다. 아니요.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요. 정희는 알았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도연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음식은 주방에 둘게요. 정희가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주방에서 음식을 꺼내놓는 동안 도연이 뒤에서 다가왔다. 그의 존재감이 느껴졌다. 채훈이 숨소리가. 정희 씨. 도연이 정희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렸다. 고마워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 오시고. 정희는 몸이 굳었다. 그의 손길이 뜨거웠다. 아니에요. 정희가 겨우 대답했다. 친구 부탁이니까요. 친구 부탁? 도연이 중얼거렸다. 정말 그것뿐일까요? 정희는 돌아볼 수 없었다. 돌아보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거실로 가시죠. 도연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식사하기 전에 와인이라도 한잔 하시죠.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도연이 와인을 따랐다. 붉은 와인이 잔에 부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정희 씨. 도연이 와인잔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 정말 오고 싶었어요. 저도. 정희가 잔을 받으며 속삭였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시간이, 세상이. 건배. 도연이 잔을 들었다. 건배. 정희도 잔을 맞댔다. 와인을 마시면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대화 사이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 넘치는 침묵이었다. 정희 씨와 이야기하면. 도연이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다.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니, 어쩌면 처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도요. 정희가 대답했다. 와인이 그녀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다. 이렇게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이 앉게 되었다. 어느새 정희와 도연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되지 않았다. 도연의 무릎이 정희의 무릎에 살짝 닿았다. 정희는 피하지 않았다. 정희 씨. 도연이 와인잔을 내려놓고 정희를 바라보았다. 지금 제 마음을 말해도 될까요? 정희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네. 저는 지금. 도연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자꾸 정희 씨 생각만 나요. 아침에 눈 뜨면 정희 씨가 떠오르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정희 씨가 생각나요. 정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녀도 똑같았기 때문이다. 저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연 씨를 계속 생각해요. 안 되는 걸 알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도연이 정희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웠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의 손길을 느끼며 그녀는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도연이 속삭였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정희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거부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기대하는 듯한 떨림이 있었다. 정말 안 돼요? 도연이 물었다. 그의 입술이 정희의 입술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도연의 입술이 정희의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하지만 간절한 키스였다. 정희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다. 도연의 팔이 정희의 허리를 감쌌고 정희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다. 마치 놓치면 영원히 잃을 것처럼. 정희 씨. 도연이 키스를 멈추고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이 가득했다. 지금 멈출 수 있어요. 지금이라면 아직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정희가 속삭였다.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확고한 목소리였다. 도연 씨, 저를 원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연이 정희를 안아들었다. 정희는 작은 비명을 질렀지만 곧 웃음으로 바뀌었다. 도연은 정희를 침실로 데려갔다. 침실은 어두웠지만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은은하게 방을 밝혔다. 도연이 정희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는 정희 위에 몸을 숙이며 다시 키스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다. 정희의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졌고 도연의 셔츠가 그 위에 겹쳐졌다. 피부가 피부에 닿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휩쓸었다. 뜨거움이 차가움을 만났다. 도연의 손이 정희의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불을 지폈다. 정희는 작게 신음했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다. 도연의 입술이 그녀의 목으로 쇄골로 더 아래로 내려갔다. 정희는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도연이 정희의 귀에 속삭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불을 간지럽혔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정희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듣지 못했던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가. 저도. 정희가 도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저도 도연 씨를 원해요. 정말 간절히.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도연을 받아들였다.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폭발했다. 도연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희는 그의 등에 손톱을 세웠다. 괜찮아요? 도연이 물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네. 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리듬이 점점 빨라졌다. 침대가 삐걱거렸고 두 사람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달빛 아래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엉켜 춤을 췄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탐험했다. 손끝으로, 입술로, 온몸으로.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다. 외로움이 외로움을 만나고 상처가 상처를 위로하고 목마름이 목마름을 채우는 시간이었다. 정희는 절정에 이르렀다. 그녀는 도연의 어깨를 물며 작게 비명을 질렀다. 도연도 곧 그녀를 따라왔다. 그는 정희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 안에서 멈췄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안고 있었다. 땀에 젖은 몸이 서로에게 밀착되어 있었다. 심장이 광란의 속도로 뛰고 있었다. 후회해요? 도연이 정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하는가? 죄책감은 있었다. 채영에게, 남편에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니요. 정희가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도연 씨는요? 저도요. 도연이 정희를 더 꽉 안으며 말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새벽 4시 정희는 도연의 품에 안긴 채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도연의 손길이 다시 그녀를 깨웠다. 그의 손이 정희의 허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자고 있었어요? 도연이 속삭였다. 이제 깼어요. 정희가 눈을 뜨며 대답했다. 어둠 속에서 도연의 윤곽이 보였다. 미안해요. 깨울 생각은 없었는데. 도연의 손이 멈추지 않았다. 당신을 보니까 다시. 정희는 도연의 의도를 알았다. 그리고 그녀도 원했다. 괜찮아요. 정희가 도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저도 다시 원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게 탐험했다. 서로의 몸을 알아가며 어디를 만지면 상대가 떨리는지, 어떻게 움직이면 신음이 나오는지 배워갔다. 도연이 정희를 뒤집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그가 속삭였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정희는 베개를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감각이 몸을 휩쓸었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신음을 삼켰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다. 온몸이 나른했고 행복했다. 정희 씨. 도연이 정희의 얼굴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이게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정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모르겠어요. 정희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요. 저도요. 도연이 정희의 이마에 키스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아침 9시 정희는 서둘러 옷을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얼굴이 발그레하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목에는 도연이 남긴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정희는 스카프로 그것을 가렸다. 현관에서 도연이 정희를 안아주었다. 조심히 들어가요. 문자 보낼게요. 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 씨도 조심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행복감, 죄책감, 두려움, 기대감.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가장 강한 감정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정희와 도연의 관계는 계속되었다. 채영이 산악회에 가는 매주 토요일마다 두 사람은 도연의 집에서 만났다. 오후 2시면 정희가 도착했고 저녁 7시까지 그들은 함께 있었다. 처음 일시간은 대화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 주간의 일상을 나눴다. 하지만 대화는 곧 키스로 이어졌고 키스는 침실로 이어졌다. 침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매번 달랐다. 때로는 격렬했고 때로는 부드러웠다. 도연은 정희의 몸을 탐험하며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했고 정희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샤워실에서, 거실 소파에서, 때로는 주방 식탁 위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탐했다. 채영이 요가 수업에 가는 수요일 저녁에는 호텔에서 만났다. 조용한 부티크 호텔의 한적한 방. 정희는 변장하듯 선글라스를 쓰고 들어갔고 도연은 먼저 체크인해서 기다렸다. 호텔 방의 킹사이즈 침대는 그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집보다 자유로웠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서로의 욕망을 채우고 새벽에 헤어졌다. 채영이 친정에 간 주말에는 도연의 차 안에서도 만났다. 한적한 산길, 어두운 주차장, 좁은 뒷좌석에서 그들은 위험을 즐겼다. 누가 볼지도 모른다는 스릴 이 쾌감을 배가시켰다. 2달 동안 그들은 일주일에 2~3번씩 만났다. 총 20번이 넘는 만남, 20번이 넘는 배신. 그 모든 순간이 달콤했고 뜨거웠고 중독적이었다. 정희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 친구 만나고 와, 병원 갔다 와,
마트 갔다 와. 도연은 아내에게 핑계를 댔다. 회사 야근, 골프 약속, 거래처 미팅. 죄책감은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욕망이 더 강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지만 다음 만남을 기다렸다. 도연의 문자가 올 때마다 정희의 가슴은 뛰었고 정희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도연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외웠다. 어디를 만지면 떨리는지, 어떻게 키스하면 녹아내리는지, 어떤 자세를 좋아하는지. 두 사람만의 은밀한 언어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쓰디쓴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을 두 사람은 아직 몰랐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들은 서로를 놓을 수 없었다. 달콤한 비밀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모든 비밀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은 파국이었다. 두 달이 흘렀다. 정희와 도연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다. 그들만의 은밀한 시간이었다. 정희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도연은 아내를 속였다. 정희는 변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고 도연의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설렜다. 그녀는 다시 젊어진 것 같았다. 친구들도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다. 채영만 빼고. 채영은 여전히 힘들어 보였다. 만날 때마다 더 야위어 갔고 눈빛은 더 공허해졌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정희는 도연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오후 3시 그들이 자주 가는 호텔에서 정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벽 2시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정희는 잠에서 깼다. 옆에 누운 남편도 인상을 찌푸렸다. 누구야, 이 시간에? 정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도연이라는 이름이 떴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왜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정희는 서둘러 침실을 나와 거실로 갔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희 씨. 도연의 목소리가 완전히 다급했다. 패닉 상태였다. 큰일 났어요. 채영이가 쓰러졌어요. 정희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지금 119 불러서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제발 와주세요. 저 혼자는 못 견디겠어요. 어느 병원이요? 성모병원 응급실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집어 입었다. 남편이 나왔다. 무슨 일이야? 채영이가 쓰러졌대. 병원에 가봐야 해. 정희의 목소리도 떨렸다. 지금 새벽에? 남편이 놀라며 물었다. 응급실이래. 나 먼저 갈게. 정희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정희의 머릿속은 백지 상태였다. 채영이, 친구가 쓰러졌다. 왜? 무슨 일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였다. 응급실은 온통 소란스러웠다. 환자들의 신음소리, 의료진의 발걸음소리, 기계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중환자실 앞에서 도연을 발견했다.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도연 씨, 정희가 달려갔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다. 정희 씨, 무슨 일이에요? 채영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밤에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채영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어요. 의사는 뭐래요? 극심한 스트레스래요. 도연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다.
과로와 우울증도 있고 영양실조 상태도 심각하대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검사 중이에요. 정희는 유리창 너머로 중환자실을 들여다보았다. 침대에 누운 채영이 보였다. 온몸에 각종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20년 친구가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다. 다 내 잘못이야. 도연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내가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무 몰랐어. 정희는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채영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고 있었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마치 자신이 대신 아프고 싶다는 듯이 미안해, 채영아. 도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욕구만 채우려고 했지. 내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 제발 일어나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제발. 그 절규를 듣는 순간 정희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친구를 배신하고 친구의 남편과 관계를 맺고 그 사이 친구는 혼자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정희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너무나 추악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친구를 희생시켰다. 가장 소중한 친구를.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의사가 도연에게 물었다. 네, 남편입니다. 도연이 급히 일어서며 대답했다. 환자분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가 심합니다. 영양 상태도 매우 나쁘고요.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는 정신과 상담도 병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사가 도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가족의 지지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의사가 떠나고 복도에는 정희와 도연만 남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희 씨.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우리 이제 끝내야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정희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연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정말 끔찍한 짓을 했어요. 채영이가 고통받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친구를, 아내를 배신했어요. 미안해요. 정희가 울면서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도요. 도연도 눈물을 흘렸다. 저도 미안해요. 정희 씨를 이렇게 만들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서로를 향한 욕망으로 가득했던 그 시선이 이제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잘 지내세요. 도연이 말했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도연 씨도.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채영이 잘 돌봐주세요. 제발. 그럴게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제대로 된 남편이 되어야죠. 정희는 중환자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채영이 보였다. 20년 친구. 가장 소중한 친구. 그 친구를 배신한 자신이 너무나 미웠다. 채영아. 정희가 유리창에 손을 대며 속삭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일어나줘. 정희는 병원을 나왔다. 새벽 하늘은 어둡고 차갑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 빈 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달콤했던 비밀도 뜨거운 밤들도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남은 것은 죄책감과 후회뿐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5시였다.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채영이는 괜찮아? 응. 입원했어. 과로래. 정희가 짧게 대답했다. 그래. 좀 쉬어. 피곤해 보여. 남편이 말했다. 정희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순간의 욕망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정희는 도연과 연락을 끊었다.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다. 도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났다. 채영은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정희는 매일 병원에 갔다. 과일을 가져가고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채영이 깨어 있을 때마다 정희는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미안해, 채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는 내 남편과 정말 미안해.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다. 평생 비밀로 간직해야 할 죄악이었다. 도연은 변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채영을 돌봤다. 손을 잡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다. 정희가 병원에 있을 때 마주치면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고 피했다. 한 달이 지났다. 채영은 퇴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에 생기가 생겼다. 도연이 진심으로 변했고 그것이 채영을 살렸다. 정희는 그것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안도감, 죄책감, 그리고 묘한 질투심.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깨달음이었다.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 순간의 욕망과 설렘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곁에 있었다는 것.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악몽은 없었다. 대신 꿈속에서 채영이 웃고 있었다.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얼굴로. 정희는 깨달았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6개월이 흘렀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다시 여름으로 바뀌었다. 나무에는 새잎이 돋아났고 꽃이 피었고 다시 무성한 초록으로 물들었다. 정희는 오랜만에 채영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나자는 채영의 문자를 받았을 때 정희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긴장 때문이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정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손에는 땀이 나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10분 후 카페 문이 열렸다. 채영이 들어왔다. 정희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채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6개월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 창백하고 야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채영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다. 눈빛은 맑고 생기가 넘쳤다. 머리도 새로 손질한 것 같았고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대학 시절의 그녀를 보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의 미소였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복한 미소. 정희야. 채영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채영아. 정희가 일어서서 친구를 맞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기쁨의 눈물인지 죄책감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채영의 몸이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이 느껴졌다. 더 이상 뼈만 남은 것 같지 않았다. 앉자. 채영이 먼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정말 오랜만이다.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아니야. 정희가 고개를 저었다. 몸 회복하느라 바빴잖아. 괜찮아. 커피를 주문하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정희는 채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말로 달라졌다. 단순히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 같았다. 눈빛이 달랐다.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정희야. 채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너 정말 많이 달라졌어. 나? 정희가 놀라서 물었다. 응. 채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뭔가 더 차분해진 것 같아. 예전에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평온해 보여.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럴 만도 했다. 6개월 동안 정희도 많이 변했으니까. 도영과의 관계를 끝내고 죄책감과 싸우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면서 넌 어때? 정희가 물었다. 정말 좋아 보여. 응. 채영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희야, 나 정말 많이 달라졌어. 도연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연.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내가 아픈 후로. 채영이 말을 이었다. 도연이가 정말 많이 반성했나 봐.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나한테 정말 잘해줘. 어떻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단 대화를 정말 많이 해. 채영의 목소리에 행복이 묻어났다. 예전에는 서로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밤마다 이야기를 나눠. 내 하루가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짜 깊은 대화를 해. 채영은 계속 이야기했다. 그리고 데이트도 자주 해. 주말마다 어딘가 가. 영화관도 가고 전시회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진짜 신혼부부 같아. 정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다. 도연이 정말 변했구나. 채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구나. 가장 좋은 건 채영이 목소리를 낮췄다. 이제는 나를 여자로 사람으로 대해줘. 예전에는 뭐랄까 소유물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동반자 같아.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채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픈 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 관계는 계속 나빠졌을 거야. 어쩌면 이혼까지 갔을지도 몰라. 다행이다. 정희가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다행이야, 채영아. 정희야. 채영이 갑자기 정희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아플 때 정말 많이 위로해줘서 고마워. 매일 병원에 와서 손 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너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정희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친구는 끝까지 자신을 믿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배신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아니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어. 무슨 소리야? 채영이 웃으며 말했다. 넌 정말 좋은 친구야. 2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앞에 서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죄책감이, 안도감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채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는 내 남편과.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넌 행복해야 해. 꼭 행복해야 해. 정희는 눈물을 닦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채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채영이 물었다. 응. 정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냥 너무 기뻐서, 내가 행복해 보여서. 두 사람은 그날 오후를 함께 보냈다. 예전처럼 수다를 떨고 웃고 추억을 나눴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응?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저녁에 우리 외식할까? 외식? 남편이 놀란 듯 물었다. 무슨 특별한 날이야? 아니, 그냥. 정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둘이 데이트하고 싶어서. 남편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좋아. 어디 갈까? 당신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다.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하늘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희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도영과의 관계를 끝내고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다. 평소에 무심하게 지나쳤던 남편의 작은 배려들을 발견했다. 여보. 어느 날 저녁 정희가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좀 더 대화했으면 좋겠어. 서로한테 더 관심 가지자. 남편이 놀라며 정희의 손을 잡았다.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그동안 너무 무심했네.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그날부터 두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저녁마다 산책을 나갔다. 손을 잡고 동네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갔다. 함께 요리도 하고 함께 드라마도 봤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10년 넘게 무덤덤하게 살아왔던 부부가 갑자기 데이트를 하려니 서먹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은 익숙함으로 바뀌었고 익숙함은 편안함으로 변했다. 당신.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찾던 행복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었다는 것을. 당신 때문이야. 정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요즘 당신이 날 행복하게 해줘. 남편이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정희를 꼭 안아주었다. 그 품이 따뜻했다. 도연의 품처럼 뜨겁지 않았지만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로웠다. 정희는 깨달았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는 불처럼 타오르는 열정적인 사랑. 가슴을 뛰게 하고 숨을 가쁘게 만들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착각을 주는 사랑.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는 불씨 같은 사랑. 다른 하나는 물처럼 잔잔한 사랑. 극적이지 않지만 꾸준한 사랑.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저녁마다 수고했어라고 말해주고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랑.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사랑. 정희가 도연과 나눴던 것은 전자였다. 뜨겁고 열정적이었지만 결국은 그녀와 친구를 모두 파괴할 뻔했다. 하지만 남편과의 사랑은 후자였다. 평범하고 잔잔하지만 그것이 진짜였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정희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이었다. 남편이 뒤에서 다가와 정희를 안았다. 뭐 만들어? 김치찌개. 정희가 대답했다. 당신 좋아하는 거. 고마워. 남편이 정희의 머리에 키스했다. 그 순간 정희는 완벽하게 평화로웠다. 가슴이 뛰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편안했다. 설레지는 않았지만
행복했다.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치찌개, 정성껏 구운 계란말이, 맛있게 익은 김치. 평범한 아침 식사였다. 맛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많이 먹어. 정희도 웃었다. 그 평범한 순간이 정희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도연과의 그 뜨거웠던 밤들보다 이 평범한 아침이 더 가치 있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다. 하지만 정희에게 이것은 기적이었다. 평범함의 기적, 일상의 기적,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된 기적. 여보,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응, 사랑해. 남편이 놀란 듯 정희를 바라보았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오랜만이었다. 나도 사랑해. 남편이 정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 계속되었다. 정희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보는 것이라는 것을, 익숙함에 지쳐 무심했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도연과의 그 뜨거웠던 추억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다. 후회는 없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정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봐야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법이니까. 정희는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아침 잘 잤어? 라고 물어주는 그 사람. 밤마다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 아플 때 걱정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그 사람.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창밖의 햇살이 더욱 밝아졌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정희는 미소 지으며 그 하루를 맞이했다. 이제 정희는 알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여기, 이 순간,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그 평범함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